안녕하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막장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도 다이나믹한 경험을 여러 번 해왔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은 전부 시어머니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해야 할 말은 하고 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주변인들로부터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평가를 받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정의롭고 쿨하다는 평가를 더 많이 받고 살아왔죠.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고 항상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어딜 가서도 저는 위축되지 않고 늘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저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산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힘든 시간이었죠.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 서울에서 나왔고 대학교부터 직장까지 전부 서울에서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은 여대 다니던 시절 소개팅으로 만난 사람과 거의 7년 정도 길게 만나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경기도에서 태어나 대학교와 직장을 서울로 나온 사람이었어요. 본가는 경기도 양주 쪽에 있었지만 대학교를 서울로 다니게 되면서 자취를 하며 같은 서울에서 지냈어요. 저는 이 남자가 첫 연애 상대였습니다. 학생 때는 누군가를 만나볼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에 전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모두 주변 학교 학생들과 만남을 가질 때도 저는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여대로 진학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는 대학교에 들어가서야 저는 처음으로 소개팅이라는 걸 해봤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둘 다 서로를 마음에 들어 하면서 연애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저의 남편이 되었는데요. 저의 남편은 착한 편이에요. 어디 가서 모났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맞춰주었어요. 저는 어쨌든 할 말 다 하고 제 성질 잘 안 죽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서운한 일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바로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저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던 저의 남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하지만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저보다는 남편이 훨씬 더 많이 저에게 맞춰주었고 저의 남편은 제가 물 먹고 싶다는 소리만 해도 뭘 하다 말고 바로바로 물을 떠다 주는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을 부려먹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제 할 도리를 다하며 최선을 다해 남편을 사랑했었어요. 그랬으니까 7년의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했겠죠. 그 사이에 헤어진 적도 없을 만큼 우리 사이는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헤어질 뻔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닌 시댁이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양가가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둘은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양쪽 집안에서도 서로를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서울에서 따로 자취를 하지 않고 부모님과 쭉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의 남편은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더 잘 알고 계셨었어요. 또 저도 경기도에 있는 남편의 본가로 연애 시절 종종 갔었기 때문에 익숙한 얼굴들이었죠. 단지 저희 각자의 부모님들만 서로의 얼굴들을 처음 보는 자리였어요. 거기에서 저희 부모님은 시모에게 큰 모욕을 겪어야만 했어요. 사실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탁소를 운영하셨고 엄마는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셨었어요. 두 분 다 넉넉하게 버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앞에서 꽤나 인기 있는 떡볶이집이었고 세탁소를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단골 손님들이 많이 있어 부족하게 산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직업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시댁에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세탁소에 떡볶이집이면 사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겨우 옷 몇 벌 빨아주고 애들 입에 떡볶이로 풀칠해주는 정도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요구하면 혼수는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는 거 맞죠? 너무나도 무례한 이야기에 저는 화가 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도 한 번씩 남편의 본가로 내려가 시어머니를 뵐 때면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었는데 저희 부모님을 처음 뵌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러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부모님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건가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요. 저희 부모님, 저 지금까지 키우시면서 부족한 거 없게 키워주셨어요. 필요한 대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유 있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훈수는 아직 저희 어리니까 저희 분수에 맞게 해보려고 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서울에다가 집을 해주는데 혼수도 집 수준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네 분수는 몰라도 우리 아들 분수는 수준이 높아. 저희는 그 말을 듣고는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서울에 아파트를 해주신다고는 하셨어요. 그것도 평수가 32평으로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나 남편이나 살면서 하나하나 좋은 물건들을 채워나갈 생각이었지 처음부터 무리해서 넣을 계획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 아들인데 수준 높겠죠. 근데 저도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 지금까지 세탁소랑 분식집 운영하시면서 저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그 덕에 분수에 넘칠 만큼 고급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혼수도 잘해볼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그냥 저희 나이답게 소소하게 살림 시작하고 싶은 거니까요.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혼수의 간섭도 말라니. 그건 너무 경우 없는 것 아니니? 저와 시어머니의 설전에 점점 상견례장 분위기는 어색해져 갔습니다. 그때 중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희 아빠가 말씀을 하셨어요. 사부인, 잘 알겠습니다. 혼수는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맞출 테니 필요한 것들은 우리 아이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부부 그래도 외동딸 키우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혼수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요. 아빠의 이야기에 저는 왜 우리가 다 맞춰주어야 하나 화가 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자 쪽이 집을 잘해준 건 맞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는 게 옳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혼수 요구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가전제품들도 최신 제품이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고 신혼집 살림을 차리면서 시댁에 있는 김치 냉장고도 오래돼서 못 쓰겠다고 성화를 부리시기에 시댁 김치 냉장고까지 다 바꿔드렸어요. 정말이지 연애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억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결혼을 물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기에는 저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감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정도가 강해졌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시댁은 추석 때마다 모이면 송편을 빚는데요. 시댁은 가족이 시부모님, 저, 남편, 장가안간 도련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온 가족이 같이 남자들도 다 붙어서 송편을 만드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어쩜 너는 얼굴도 못생긴 게 송편도 그렇게 예쁘질 못하니? 자고로 송편을 예쁘게 빚어야 자식도 예쁜 애들도 낳는 거랬어. 어쩜 니네 엄마도 여자치곤 좀 우락부락하게 생겨서는 영 정이 안 가는데 우리 손녀가 걱정이다. 어머니 너무 교양 없으시네요. 어떻게 그래도 저희 엄마가 어머니 사돈인데 그렇게 무식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엄마는 적어도 어머님께 예의 없게는 안 구시잖아요. 앞으로 그런 말씀은 말아주세요. 게다가 요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시면 인격 모독으로 욕 드세요.
뭐? 이게 아주 지 시애미 알기를 뭘로 아는 거야? 어따 대고 말을 그따위로 해? 어머니가 먼저 하셨죠. 저는 절대 시비 거는 일은 없어요. 이게 진짜?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들어도 엄마가 너무 하셨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예쁜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송편도 제가 보기에는 예쁘기만 한데.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이 좋은 날 왜 자꾸 기분 상하게 그런 소리를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희 이제 여기 못 와요. 고맙게도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었고 어머님은 평소 아들들의 말이라면 깜빡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안 온다는 소리에 어머니도 분한 감정을 참으시고는 그대로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집에 가서는 저한테 어머니한테 조금만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어머니에게 한 번도 지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껏 해야 하는데 이건 외모 비하에 친정 무시 발언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어머니는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남편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대꾸를 해도 면목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서로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늘 저를 다독여 주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제 감정을 다 내비치지 않고 참아가며 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머님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는 아들 밥은 챙겨줬고 집 청소는 잘하고 있냐며 간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매번 시댁에 내려가면 남편이 저의 편을 들어주는 게 영 못마땅했는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받아주었습니다. 둘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저도 폭발을 하고 말았어요. 그날도 어머니는 어김없이 저에게 남편의 아침밥을 챙겨주었냐며 출근하느라 바쁜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예, 남편 밥은 챙겨 먹이고 일을 가. 어쩜 그렇게 매번 밥 챙겨줄 줄 모르니. 어머니, 진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은 오히려 아침에 밥 먹는 거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 둘 다 똑같이 출근하는데 왜 매번 제가 챙겨줘야 하는데요. 제발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만 간섭해 주세요. 이야, 이 싸가지 없는 게 진짜 아주 그냥 내 아들이 네 편 들어주니까 세상이 다 네 편 같아? 어디서 어른이 얘기를 하면 네네 하는 법 없이 따지고 들어 따지고 들긴. 어머니, 저 지금까지 네네 했잖아요. 알겠다고 했는데도 매번 전화하셔서 이렇게 아침 챙겨줬냐, 집안 청소는 잘하고 있냐, 간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하고 끝나면 그게 어디 진짜 네 한 거야? 실천이 없잖아. 어머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도 저도 아침 안 먹고 지내는 습관이 들어서 오히려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도 저나 남편이 같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면 한 번씩 오셔서 보셔도 돼요. 저의 똑 부러지는 소리에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는지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침부터 한바탕 하고 나니 정말 출근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안 좋아져만 갔어요. 하지만 한쪽에서만 무조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지쳐 나가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 참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만행이 저에게 닥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도련님이죠. 도련님은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않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며 시댁으로 데리고 왔어요.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당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집안을 듣고는 정말 좋아하시며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던 극진한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는 부모님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규모도 적지 않아 집안이 꽤나 잘 사는 집안 같았습니다. 이미 그 여자의 옷에서부터 명품이 발라져 있었으니
집안 수준은 애써서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그 여자와 도련님을 결혼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듯 했어요. 그래서 그 명절에 한 번 본 이후로 상견례까지 속사포로 진행하여 결혼식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안에서 결혼 전에 요구하는 것들이 좀 컸다는 거였어요. 그 집에서는 혼수를 최고의 것들로 해서 보낼 예정이니 집을 큰 것으로 하라고 요구를 했죠. 신혼집도 서울 노른자 땅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말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아파트를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도 양주 시골 동네의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댁은 그 정도의 재력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온갖 대출을 다 받아내고 돈을 여기저기에서 끌어모아도 부족했죠. 그때 저희한테도 거금을 보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주말에 말씀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더니 다짜고짜 말을 뱉으셨습니다. 예, 너 여기 시집 올 때 한 거 없지? 그러니까 둘째 집 사는데 돈 좀 보태라. 7천만 원만 내. 니네 결혼할 때 장남이라고 우리가 무리해서 아파트 해준 거 알지? 근데 지금 우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러니 니네가 도와야겠다. 어머, 어머니, 제가 왜 시집 올 때 한 게 없어요? 지금 어머니 앉아 계시는 소파도 다 제 돈으로 해온 건데. 그리고 어머님, 아파트 해주실 때 대출 껴서 주셨잖아요. 그건 저희가 갚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돈 7천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걸 당장 내놓으라뇨. 저 할 만큼 했고 아직 저희 재산도 못 모았어요. 7천만 원은 죄송하지만 못 해드리겠네요. 뭐야? 야, 명색이 네 도련님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데 그까짓 것도 못 해줘? 네, 도련님은 저 결혼할 때 뭐 해주셨나요? 근데 왜 저는 그 큰 돈을 해야 하는 건데요? 절대 못 해요. 저희 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야, 이게 진짜? 그리고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바로 말리면서 이야기를 또 했어요.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내 말이 맞아요. 우리가 갑자기 그 큰 돈이 어딨어요. 1천만 원은 무리예요. 그 집도 그래요. 어떻게 우리 집 수준이 있는데 그 비싼 아파트를 해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엄마도 그런 건 못하겠다고 강하게 하셨어야죠. 됐다. 치워. 더러워서 진짜. 너네 그러는 것 아니다. 뭐 둘째가 그렇게 결혼하면 너희한테도 입 싹 닫을 것 같아?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는 저희한테 소리를 한참 지르고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정말로 5천만 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이 미운 건 아니었지만 저희 분수에 맞지 않았어요. 게다가 무엇보다 어머님 때문에라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1천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구해서 해보려고 했어요.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어머님이 받기 싫다고 하셨으니 저희도 어머님이 아파트를 장만할 때는 따로 돕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도련님께만 따로 찾아가서 결혼 축하드린다고 하고 결혼 자금으로 보태서 쓰시라고 1천만 원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만큼만 해도 가족으로서의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단단히 삐지셔서는 저에게 말도 섞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더 무시하고 하대하는 게 심해졌죠. 그때부터는 저도 지쳐서 어머니에게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무시하는 듯 지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어머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경험까지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련님의 결혼 준비가 끝났고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신혼여행은 다음날 떠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날은 모두가 다 시댁으로 모여 가족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시던 어머님은 한창 술을 마시고 나서 흥이 오르고 있는 분위기에서 말없이 빈 음식만 채워서 가져다 놓는 저에게 갑작스럽게 노래를 시키셨습니다. 예,
너 이리 와서 노래 좀 불러. 둘째 결혼할 때 한 게 없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네 분수에 맞게 노래 불러봐.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가족이 된 동서까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정말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뭘 불렀냐고요? 소주병에 숟가락 꽂아 넣고는 칠갑산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공반매는 한악내야. 제가 그 소리를 거의 울부짖는 흉내를 내며 서글프게 부르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울그락불그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는 걸 보다가 어머니는 완전히 열이 받았는지 순식간에 저에게 오셔서는 따귀를 때리셨어요. 아! 야, 이년아, 네가 지금 칠갑산을 부르고 있어? 너 어디 팔려왔냐? 팔려왔어? 헛다 대고 이딴 짓을 하고 있어. 팔려왔음 억울하지도 않죠. 나는 할 거 다 하고 내 돈 다 쓰고서 이 집에 시집 왔는데 대우도 못 받고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그럼 돈 많은 부모 만나지 그랬어. 어디서 쥐꼬리만한 세탁소랑 분식집에서 번 코 묻은 돈으로 산 주제. 한 번을 앉아, 한 번을 앉이긴. 저는 또다시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어머니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가서 어머니의 뺨을 세차게 때려버렸어요. 야,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이 아줌마야. 당신이 뭔데 평생 열심히 일한 우리 부모님 모욕하는데. 당신 땅이랑 집 팔아 넘길 때 더럽게 수작 부려서 팔아 넘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뒷돈 받아 처먹은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당신보다 정직하게 살면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한 우리 부모님이 훨씬 훌륭해. 저는 평소 어머님이 부동산을 운영하시면서 통화하는 내용들을 같이 있을 때마다 종종 듣곤 했는데 뒤에서 돈 챙겨가기 위해 수작 부리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년이 진짜? 야, 너 미쳤어? 이제는 둘의 몸싸움이 되어버리니까 옆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놀라 저희 둘을 양쪽에서 붙잡고는 싸움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선언했어요. 나는 당신 같은 시어머니 더 이상 인정 못해. 안 해. 당신 이제 내 시어머니 아니야. 여보, 당신도 결정해. 나 이제 앞으로 이 아줌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당신은 계속 보고 산다고 하면 나는 이혼까지 할 거니까 나랑 살 건지 이 아줌마랑 살 건지 선택해. 저는 남편에게도 확고하게 저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은 이 시어머니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주저주저 하더니 그 자리에서 결심한 듯이 얼굴을 굳게 하고는 제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엄마한테서 실망스러운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처가 더 욕보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가면 귀빈대접 받고 살아요. 우리 아내한테도 처가한테도 더 이렇게 대하는 거 저 못 참습니다.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 생각이니까 더 이상 우리 찾지 마세요. 남편은 속사포로 말을 뱉어내고는 제 손을 잡은 채로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그제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하나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한참을 차로 이동을 하다가 남편은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는 저를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여보, 울지 마. 나 마음 아파. 내가 미안해. 우리 엄마가 못나서 정말 미안해. 이제 이런 일 없을 거야. 여보, 나도 미안해. 근데 나 진짜 이제 시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 그런 대우 받으실 분들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나 진짜 이제는 시어머니 안 보고 살 거야. 알지. 내가 다 알지. 걱정하지 마. 나도 더 이상은 우리 엄마 볼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편하게 살자. 울지 마. 남편은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잘한 거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어머니는 너무 많이 넘어섰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2년이 넘도록 시댁은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한테도 그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오고 있지 않아요. 남편은 도련님하고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련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몸져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보여주기 위함인지 진짜 몸져 누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부터는 며칠 몸져 누워서 앓는 채 하다가 힘든 티를 팍팍 내셨다고 해요. 아들과의 인연도 끊기게 한 어머니의 만행이 시아버지까지도 질리게 만들었는지 시아버지가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찬물을 확 부어버리면서 정신 차리라며 소리를 한바탕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부동산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건 이후로 동서도 많이 놀랐는지 시댁에 안 간다고 성화를 부려서 거의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에는 모든 며느리를 다 잃은 셈이 되었어요. 솔직히 질려버리게 본인이 행동하긴 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시어머니와 풀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마음이 한켠으로 들기는 하지만 남편도 저도 지금은 이 상태가 편해서 그대로 지내고 있네요. 게다가 지금은 저의 뱃속에는 작은 천사도 찾아와 태교에 전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예쁜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어차피 시댁에는 갈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만 따로 찾아가서 아이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아직도 시댁에서 갑질하고 있는데 참고 사는 분들 계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평생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잘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남편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참고만 살지 마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